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이 쉬셨죠? 쉬는 시간은 시간이 빨리 가죠. 자, 241쪽입니다. 네. 자, 241쪽에 문제 9번이 되는군요. 맞죠? 자, 보면은요, 네트워크 상에서 그랬습니다. 사용자가 접속을 원하는 서버까지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죠. 네, 그럼 찾아볼까요? 어디가 있나? 자, 189쪽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또 메모하느니 거기다가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핑이죠. 핑. 핑은 내가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IP config다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 IP 주소, 나의 게이트웨이 주소, 서브넷 주소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IP config가 됩니다. 또 NS 루크업이다. 루크업 찾는 거죠. 네, 도메인 네임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알려주는 명령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레서트죠. 네. 자, 이거는 이제 경로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침투를 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서버까지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네, 문제 10번. 자, 문제 10번에서는 뭐에 대해서 물어주고 있어요? 경로를 결정해주는 장치가 무엇이냐 그거죠. 네, 경로 선택해주는 장비는 무엇이에요? 네,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교재 요약집 178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랜카드라는 게 필요하겠죠. 랜카드다라는 것은 이제 본체 속에 끼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본체에 있는 여기 있는 랜선이 나와서 이제 허브라든지 IP 공유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브다. 네, 허브는 이제 컴퓨터들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허브가 되겠고, 그 허브와 허브를 연결해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브릿지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컴퓨터들을 허브라는 장비로 연결을 시킨 것이고, 또 다른 층에 있는 컴퓨터들을 또 허브라는 장비에 연결을 시키는 것이고, 허브와 허브를 브릿지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고, 이제 인터넷 세상으로 가려면 뭐를 통해야 되느냐?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이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와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네, 신호를 증폭해 주는 장치구나 라고 또 기억해 주면 되겠고, 방금 나온 라우터가 있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문제 14번, 문제 11번입니다. 네. 자, 문제 11번. 이제 문제를 한번 잘 보면은, 두 개의 네트워크 사이에 연결이 되어서 한 네트워크에 다른 네트워크로 그랬죠? 여기서 핵심 뭐가 있어요? 네. 다른 네트워크로 그랬죠. 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가 되겠군요. 자, 12번입니다. 네.
자, 브릿지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브릿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브릿지는 일단 랜과 랜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프로토콜이 다른 랜을 확장할 때 쓰는 건 뭘까요? 네,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프로토콜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네. 자, 문제 13번입니다. 리피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피터. 리피터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장비구나. 그거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IP 주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로 선택이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통신을 구현해준다. 네. 감쇄 신호를 증폭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신호를 증폭해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입니다. 자, 문제 14번에서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PAN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있었냐면 랜이 있었죠. 네. 자, 랜보다 조금 큰 게 뭐 있어요? 거리가 조금 더 넓은 거. 화장실에 많이 써 있는데. 맨. 맨보다 더 넓은 건 뭐죠? 네, when. 이게 이제 거리로 나눈 걸 말을 하죠. 거리에 따라서 랜이다, 맨이다, 웬이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크 개념이죠. 네,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해서 쓰는 네트워크의 개념인데 팬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퍼스널, P가 개인이라는 뜻이죠. 개인마다 네트워크를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네, 개인마다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개인 네트워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1번에 나와 그리고 또 IEE, IEEE 802점. 자, 802.15에 나와 있습니다. 15.1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된 것은 바로 1번에 있는 블루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에다가 사람이 맞춰 갔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사람이 움직일 테니까 기계가 따라와라 라는 거. 내가 움직일 동안에 기계 너도 따라서 와라 그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블루투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까운 기계끼리 서로 통신을 하는 개념이 되죠. 헤드셋을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키보드를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15번도 블루투스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요. 자, 블루투스인데요. 블루투스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블루투스에 우리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는 이제 해설을 한번 보세요. 네. 블루 프린팅이라는 개념, 블루 스나프에 대한 개념, 블루 버그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블루 프린팅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블루투스를 검색하는 겁니다. 내 블루투스와 연결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검색하는 것이고, 블루 스나프는 뭐냐면 블루투스 장치들 간에 이제 이미 연결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세요? 인증 없이 정보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 핸드폰에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을 가져간다든지 또 어떤 달력에 메모된 내용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걸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버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끼리 한번 연결을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굳이 연결 명령어를 내려주지 않더라도 그냥 키기만 하면 어떠세요? 그냥 연결되는 그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블루투스 공격 기법은 무엇일까? 블루투스의 취약점을 이용을 하고 장비의 임의 파일에 접근하는 공격 방법이다. 이 공격 방법은 블루투스 장치끼리 인증 없이,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인증 없이 정보를 간편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런 것들이고, 주소록이라든지 달력 등의 내용을 열람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 블루스나프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해설 블루투스의 종류도 한번 보고요. 최신의 IT 내용이 이제 한 문제씩 추가가 되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새롭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네트워크 통신 장치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리피터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신호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브릿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망을 연결해서 패킷을 적절히 중계하고 필터링하는 거다. 라우터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적의 경로 선택을 해주는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빠른 길 찾기 뭐 그런 거죠. 게이트웨이는 두 개의 서로 다른이 핵심이죠.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자, 문제 17번입니다. 자, 문제 17번에는 SAN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지다, 그죠? 스토리지. 그럼 무슨 뜻이죠? 스토리지가 저장 장치다라는 거죠. 네.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 장치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외부 기억 장치를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하드디스크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고속으로 연결된 통신망을 말을 합니다. 저장 장치들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다수 서버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 증가, 고속 트랜지션 처리 요구로 등장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광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네. 요즘에 나온 거기 때문에 신기술이죠. 네, 광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수백 미터 이상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데 최대 전송 길이는 이제 10km가 돼요. 최대 전송 길이. 네. 그다음에 저장 장치를 공유한다.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이 되는 것이고 효과적인 중앙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IEEE 802.1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써져 있는 거 또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보시면 요약지 179쪽을 한번 보세요. 네. 거기 밑에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부했던 데에다가 표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CSMA CD는 802.3이죠. 네. 그 다음에 토큰 버스 4, 토큰 링 5번.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랜 802.11이 되는 것이고, 네.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선 랜에 사용되는 방식은 그랬습니다. 매체 접근 방식 중에서 무선 랜에 사용되는 방식은 뭐예요? CSMA, CA 방식이 되는 거죠.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큰 링 방식입니다. 그 자체를 물어봤죠. 네, 토큰 링은 뭐죠? 몇 번이에요? 5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문제 1번 들어갑니다. 자,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가 발달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인터넷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소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 나가지는 방식이 있고요. 또 주소를 봤더니 이렇게 S가 붙었죠. 네, 이렇게 써가는 방식이 있죠. 이 S가 바로 뭐죠? 네, 보안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SSL, HTTPS, SMIME는 뭐예요?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의 TC, SEC라는 것은 프로토콜이 아니라 보안의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세요. 네. 자, TCP/IP 모델의 인터넷 계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약지 183쪽에 보면은 인터넷 계층이 어딘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인터넷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은 어떠세요? 4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링크 계층이 있고,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 이 네트워크 계층을 뭐라고 그래요? 인터넷 계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고,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이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은 어때요? TCP하고 UDP가 들어가죠. 네트워크 계층에 뭐가 들어가요? 네, IP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I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맞는 거죠? 자, 경로 선택입니다. 경로 선택하면은 우리가 OSI 계층에서 무슨 계층이었어요?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 그대로 네트워크 계층 맞습니다. 최신형의 비연결형 패킷 전달 서비스다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를 보느라고 핸드폰을 끌게요. 네. 어머님께서 전화 왔네요. 일요일에 쉬는 줄 알고. 네. 최신형의 비연결형 패킷 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IP 하면 뭐랬어요? 비신뢰성, 비연결형이죠. 그 자체가 뭐예요? IP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end to end라는 것은 뭐죠? 이게 뜻이 뭐예요? 그죠? 종단간이죠. 종단간. 그럼 종단이 뭐냐라는 거죠. 종단간. 여러분이 컴일반에 들어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용어죠. 예, 용어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게 종단이죠. 인터넷 세상에서 종단. 이게 종단이죠. 이 종단이 어떠세요?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 하나의 회선으로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회선으로 들어오지만 인터넷을 볼 때는 이걸 하나로 보는 거죠. 종단과 종단 사이. 여기에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 것은 OSI 계층에서 무슨 계층이었어요? 전송 계층이었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문제 3번입니다. 네. 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중 사용 계층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 계층에서 보면 여기는 응용 계층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여기는 응용 계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그죠? HTTP를 제일 많이 쓰죠. 웹에서 사용하는. 그 다음에 이메일에 관련된 프로토콜. 그죠? 그 다음 FTP.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응용 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HTTP 1번에 들어왔어요. 2번에 SMTP, 이메일에서 메일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 IMAP도 메일에 관련된 프로토콜이죠. ICMP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 되죠. 제어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계층이 다른 것은 4번이 되고 ICMP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문제 4번입니다. 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IP. 네. 자, 신뢰성. 그럼 IP 프로토콜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비신뢰성, 비연결형. 일단 그 두 개를 생각하고 들어가줘야 되죠. 신뢰성이 부족한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위 프로토콜에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야 되네요. 자, IP 프로토콜은 직접 전송과 간접 전송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밑에 해설을 보세요. 네,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직접 전송, 간접 전송으로 나누어지는데 직접 전송이라는 것은 직접 해당 목적지까지 직접 전송을 하는 것이고 간접 전송은 중간에 있는 라우터까지만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직접 전송은 패킷의 최종 목적지와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라우터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는 이제 간접 전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송은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고 간접 전송은 라우터까지 전송하는 것이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보면 송신자가 여러 개인 데이터그램을 보내면서 순서가 뒤바뀌어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각 데이터그램이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목적지까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송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가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면 TCP, IP의 응용 계층입니다. 응용 계층. 바로 여기 있는 응용 계층이다. 그죠?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서비스는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자, SNMP가 있습니다. SNMP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 되는 것이고 3번에 텔넷은 원격 접속이 되는 것이고 4번에 FTP는 뭐예요? 파일, 송수신. 5번에 SMTP는 메일에서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됐죠? 2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인터넷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있는 프로토콜이 되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TCP/IP 모델에 해당하는 계층이 아닌 것은 즉 말하면 인터넷을 우리가 4개의 계층으로 구분을 했죠. 그 4개의 계층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네트워크 계층, 2번은 트랜스포트 무슨 계층이에요? 전송 계층, 3번은 응용 계층, 4번은 세션 계층인데 세션 계층은 이리 이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여기 응용 계층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군요. 자, 7번입니다.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RP는 그랬어요. ARP,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준다. 맞나요? 네, 맞아요. 자, IP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할까요? 비신뢰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 않죠.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TCP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한다라고 그랬죠. 네, 패킷 손실을 이용해서 혼잡 정도를 측정하여 제어하는 기능도 있어요 라는 것이고 HTTP, FTP, SMTP 다 우리가 쓰는 서비스죠. 이건 무슨 계층이었어요? 응용 계층이죠. 응용 계층은 전송 계층 위에 있어요. 맞는 말이죠. 네. 자, 8번입니다. 네, TCP/IP 프로토콜 계층 구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응용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세션 계층은 없어요. 그랬죠? 네.
예, 4번이 틀렸군요. 자, 9번 갑니다. 전자우편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전자우편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여러분이 요약지 188쪽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4개가 있습니다. 4개. 네. 자, SMTP, 그 다음에 PAP, MIME, IMAP. 자,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일단 종류 먼저 기억해 주면 되세요. 보낼 때, 받을 때, 멀티미디어 정보 보낼 때, 제목은 놔두고 내용은 서버에 보관하는 것. 네. 일단 종류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뭐죠? 4번이죠. 4번에 나와 있는 VPN은 뭘까요? 어디서 나왔어요? 네, 거기서 나왔죠. 네, 가상사설망이다. 인터넷 회선을 회사가 빌려서 쓰는, 회사 인터넷처럼 빌려서 쓰는 방식이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또 그대로 계층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제일 알 수 있는 건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잖아요. 3번에 보면은 끝에 FTP다, SMTP다. 이거는 무슨 어디 계층에 속하는 거예요? 응용 계층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좀 많은 프로토콜이 나왔지만 그래도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네, 3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TCP/IP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IP는 네트워크 계층이다. 맞나요? 맞죠? TCP는 데이터의 흐름을 조절하고 그랬습니다. 흐름 제어, 신뢰성 보장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터넷을 위해서 설계를 했다 그랬는데 인터넷과 MS 회사는 관련이 없죠. 인터넷은 미 국방성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출발이.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죠. 패킷 전송 방식을 이제 전용한다. 인터넷은 패킷 단위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12번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중 사용 계층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어째 나왔던 문제 같죠? 네, HTTP, SMTP, IMAP. HTTP는 웹에서 쓰는 것이 웹 서비스, SMTP는 이메일에서, IMAP도 이메일에서, IGMP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계층이 다른 것은 4번이군요. 그래서 1, 2, 3번은 응용 계층이고 네, 4번은 네트워크 계층이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IP 주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IP 주소는 컴퓨터에 부여된 유일한 주소로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항상 이전과 동일한 IP 주소를 갖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지 않죠. 여러분 IP 주소는 동적 IP 주소를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여기 이제 라우터가 있겠죠. 라우터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어떤 라우터에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IP 주소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거죠. IP 주소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CIDR이다 라는 용어가 나왔죠. 네, CIDR은 IP 주소 할당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IP 버전에 따라서 주소 표현 방식이 다르다. 이 문장은 여러분이 IP 버전 4와 IP 버전 6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버전에 따라서 주소 표현 형식이 틀리죠.
자동 주소 설정 시에 사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 동쪽으로 DHCP 이거는 뭐죠? 동쪽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프로토콜이 바로 이거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인터넷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TCP는 연결형이다. 3A 핸드쉐이킹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TCP는 이거죠. A에서 B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무조건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TCP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성이다 라고 그랬죠.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고 연결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먼저 물어보게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데이터 보낼 건데 괜찮냐 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시그널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B가 yes다 no다 대답을 응답을 하겠죠. yes 응답 보내겠든지 no 응답을 보내겠죠. 응답 신호. OK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진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해서 three-way handshaking,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IP 버전 4는 몇 비트로 표현이 되어 있나요? 32비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군요. 자, 3번입니다. TCP는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보내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오류를 제어하는 방식 중에서 이제 나누어지는 데서 나온 거죠. 요약지 169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정지대기 흐름 제어 기법은 하나 보내고 응답 신호 받고 하나 보내고 응답 신호 받는 반에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은 이제 프레임 관련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개의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TCP는 4번 일정 시간 동안 수신자로부터 응답 신호가 오지 않으면 다시 전송을 하게 돼요. 왜 내 대답에 답이 없지? 하고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자,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용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텔넷입니다. 텔넷은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요? 텔넷 하면 원격 접속이군요. 원격 접속이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이번에 SNMP는 망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텔레 FTP, SMTP는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무슨 계층이에요? 응용 계층이 되는 거죠. 자, 4번에 TCP, IP 중에서 UDP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UDP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죠? 비신뢰성이다. 그죠? 비연결형이다. 이게 생각이 날겠죠. 그래서 비연결형 데이터 전송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신뢰도가 높다, 낮다. 비신뢰성이니까 낮은 거, 빨리빨리 보내야 될 곳, 그런 곳에 전송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문제 16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컴퓨터 일반 과목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있고,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있고, 그죠? 컴 구조 있고, 운영체제 있고, 네트워크 있고, 그죠? 프로그램 있고, 멀티 있고, 엑셀 있죠. 그래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네? 뭐요? 자료 구조가 제일 어려워요? 네.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냥 이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그 말은 똑같아요. 사련이 예뻐요? 교수님 예뻐요? 그 말은 똑같아요. 그죠? 네. 그죠?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통신 과목이어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통신 좀 문제도 요즘에는 많이 나와가지고 또 좀 해커다 막 그런 것도 좀 겉으로는 멋있지만 네. 보안에 근무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이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진수가 화면에서 막 나오고 키보드로 막 두들기고 가면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검정 옷 입고. 네, 공부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문제 16번 갑니다. 네, HTTP는 네. 자,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는 프로토콜로서 TCP를 사용하여 잘 알려진 포트 번호 80번 사용합니다. 네, HTTP는 포트 번호 80번 사용하고 있고요. TCP는 연결형이다. 또 신뢰성이다. SNMP는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다. SMTP는 메일을 보낼 때, 가져올 때가 아니라 보낼 때.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 문제 17번입니다. 네. HTTP는 웹서버와 브라우저 간의 하이퍼 텍스트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이퍼 텍스트다 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손가락 표시 나오는 거죠. 인터넷을 하다 보면 거기다가 마우스를 놔두면 손가락 표시가 나오고 이거를 싹 누르면 어떠세요? 또 다른 화면이 딱 열리죠. 이게 이제 하이퍼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문서는 거의 다 이런 문서로 이루어졌죠. 팝은 클라이언트가 원격지, 그럼 원격지 하면 여러분 뭐예요? 텔넷이죠. 네, 원격지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것은 텔넷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MTP는 이메일의 송신이죠. 네. DHCP는 동적 주소 할당이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IoT다 그랬습니다. IoT가 뭐예요? 네, 사물 인터넷이죠. 네, 사물 인터넷의 확산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주소의 고갈 문제. 그냥 결론은 인터넷 주소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1번에 HTTPS는 S가 붙었어요. 그건 뭐예요? 보안입니다. 네, 그래서 IP 버전 6. 네. 인터넷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IP 버전 6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약집에 225쪽을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최신 내용에 대해서 써져 있죠. 한번 짚고 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죠. 클라우드라는 것은 뭐죠? 구름이다 해가지고 빌려 쓰는 거죠. 공간을 임대한다. 빌려 쓰는 시스템.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 빅데이터다 라고 있죠. 빅데이터다. 선거 때도 많이 이용이 되고요. 선거 전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A라는 사람 이름을 치면은 사람들이 그에 관련된 검색어가 무엇인지.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SNS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다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딱 쳤더니 그것에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단어가 검색이 된다. 주로 80%가 그러면 이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런 거 다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네, 대표적인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R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다.
현실 세계와 가상 현실을 이제 더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한 장 앞에 보세요. 224쪽. 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유비쿼터스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도 언제나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컴퓨터다. 우리 일생생활에서 컴퓨터는 항상 존재한다.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RFID. 바코드를 대용하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비접촉식이고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RFID 이런 신기술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에서 이론서에서 한 번씩 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19번이죠. 19번.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의 도메인을 IP 주소로 변환하기 위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주소를 칠 때 도메인으로 칠 수도 있고 또 IP 주소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도메인 주소로 쓰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도메인이 되는 것이고, IP 주소는 이제 192.168.72.100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쓰면 이렇게 변환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변환해 주는 게 무엇이다? DNS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용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1번에 보면 NAT가 있습니다. NAT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주소를 공유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소가 조금 부족하니까 인터넷에 IP 주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주소를 공유하고 변환해서 쓰자라는 개념이고, DHCP는 동쪽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것이고, ARP는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요. 자, 20번 또 나왔죠.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한다. 뭐라 그랬어요? DNS라 그랬죠. 자, 21번입니다.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IP 버전 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IP 버전 6에 관련된 건 여러분이 요약집 186쪽 한번 참조하세요. 네, 거기서 보시면 IP 버전 6입니다. 네. 자, 16진수로 표기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네, 128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를 지원합니다. 네. 그렇게 특징적인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쉽게 답을 맞출 수 있겠죠. 1번 보면은 64비트 주소를 가진다 그랬어요. 맞나요? 아니죠. 128비트의 주소를 갖죠. 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이번에 멀티캐스트 지원하죠. 네, 2번 기본 헤더는 40바이트 고정입니다. 그래서 헤더라는 부분이 IP 버전 4에서는 그게 가변길이었어요. 그런데 버전 6으로 오면서 헤더는 40바이트 고정이 됩니다. 16진수 콜론 표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IP 버전 4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르지 않은 것은 서비스 유형 필드가 없다 라고 그랬는데요. IP 버전 6에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IP 버전 4에서 6으로 오면서 두 가지를 제거를 시켰는데요. 일단은 헤더 길이를 나타내는, 이 헤더 길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죠.
헤더 길이를 나타내는 필드가 있죠. 이거를 제거를 시켰어요. IP 버전 4는 헤더 길이가 다 다르니까 이거는 헤더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헤더가 40바이트 고정이다 라고 그랬죠. 항상 40바이트니까 어떠세요? 굳이 얘는 헤더 길이가 40이에요 라고 나타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헤더 길이를 표시하는 몇 바이트인지 표시하는 그 필드가 제거가 되었어요.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유형 필드. 서비스 유형 필드도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제 제거되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예를 들면 프로토콜 번호를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FTP는 포트 번호 몇 번이었어요? 21번이었죠. 네, 이런 걸 다 제거시켰다라는 거예요. HTTP는 포트 번호 몇 번이었어요? 80번이었죠. 네,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시켰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자, 주소 중 2번을 보면 주소 중 모든 0은 생략할 수가 있다. 말이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0, 2, 3, 8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요. 근데 2, 0, 3, 8 그럼 이거를 생략해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네, 이거는 가능하지만 얘는 안 됩니다. 맨 앞에 있는 0은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간에 있는 0을 생략을 해버리면 자릿수가 틀려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래스가 없는 주소체계예요. 클래스다라는 것은 우리가 A 클래스, B 클래스 그거는 버전 4에 있었던 내용이죠. IP 버전 6으로 오면서 클래스를 없애버렸다 그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없앤 건 잘한 겁니다. IP 버전 4에서는 우리가 거의 C 클래스를 쓰고 있는 거죠. C 클래스에서는 컴퓨터를 몇 대까지 쓸 수 있어요? 주소 하나 따오면 여기에 컴퓨터를 몇 대까지 연결할 수 있었어요? 254대까지 연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회사 컴퓨터가 500대가 있다. 그러면 C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클래스의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두가 C 클래스인데 C 클래스에 있는 주소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여를 해줄 수가 없죠. IP 주소를. 네, 그런 클래스의 개념을 없앴다. 주소 공간은 16바이트다. 128비트니까 그죠? 8로 나누면 16바이트 맞죠? 네. 주소 체계는 16진수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23번 IP 버전 6에서 어떤 호스트에서 근처에 있는 호스트에게 그러면 뭐예요? 애니캐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캐스트 하면 1대1 전송, 애니캐스트 하면 근처에 있는 호스트로 연결, 멀티캐스트는 이제 그룹별로 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